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지금 앞으로 반감기 이후에 대한 무빙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간 분석 보면 일단 반등은 예상한 대로 잘 만들어 줬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끝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끝인가, 아니면은 일단 카운팅 상으로는 이 상승한 파동이 결국은 임펄스는 아니었죠. 저는 535까지는 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임펄스는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게 임펄스여야 돼요. 이게 뭐 1, 2, 3, 뭐 3파동이 4, 5까지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렇다면 이게 뭐 엔딩 다이아고날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나,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여기가 저점이 돼서는 안 되고 조금 더 밑에 저점이라든지, 또는 여기가 저점, 좀 더 내려오는 저점이 여기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야지 최소한의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됐든 또는 여기 지금이 추세가 됐든, 그래서 1, 2, 3, 4, 5 해서 A, B, C 카운팅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얼추 지금 당장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하락되면서 또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최소한 상승한 거에 대한 되돌림을 주든, 또는 저점을 돌파하는 파동을 만들 하락 다이버스를 만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임펄시브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자 무빙이 나왔지만 이 자리는 임펄스 파동이라기보다는 535 파동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3파동이죠. 되돌림 이후에 대한 파동 또한 5파동이 되지 않으니 3파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WXY로 카운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Y가 끝난 거냐 라는 걸 확인해 본다면, 일단 W 파동에 대한 확장 피보나치 값이 도달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겠죠. 상승한 파동이 38이 되돌림 주고, 그리고 재차 상승을 했는데 복합 조정에서 많이 주는 1.272를 저항을 받고 지금 횡보 중에 있어요. 아직 뭐 이렇게 쭉 떨어진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비비고 있는 중이다. 일단은 저항은 받았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만들었다. 약간 과장된 하락 다이버전스처럼 나왔죠. 그래서 그렇다는 건 최소한 이거 상승한 거에 대한 되돌림까지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우리는 최소값까지는 도달을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연장선으로 가겠지만 그 전에 상승한 Y에 대한 연장선이라면 되돌림을 주고 갈 거다. 그럼 그거에 대한 값이 어디가 줄지를 체크해 보시고, 그 값이 과연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도 적당한 곳인지, 과연 그곳이 공통 숏이 될 자리인지까지도 체크를 해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 메인 관점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되돌림 이후에 대한 하락분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요거까지는 상승이라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숏도 담아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618을 넘기는 거 괜찮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되돌림이 깊어도 돼요. 왜냐면 복합조정이어서 결국은 횡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깊어도 됩니다. 깊어도 되지만 명확한 건 하락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상방 돌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구간이 대략적으로 피보나치 상으로는 어딘지를 체크해 보면 886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한다? 역지 롱이 손익비가 좋은 자리예요. 그대로 상승하는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점을 높이는 파동을 만들려면 886을 넘겨야지, 명확히 886을 넘겨야지만 상승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618 또는 786까지도 볼 수는 있다. 다만 618 언저리에서 떨어져 주는 게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위해선 좋다. 왜냐면 786까지 올라가면 하다가 생길지가 조금 애매해져요. 왜냐면 일단은 하단은 만들어져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786까지 여기까지 가면 하다가 만들기는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봉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작은 봉에서는 위에 올라오더라도 하락 밸런스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선.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하단은 걸릴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조금 더 내려오면. 이렇게 786까지는 올라오면 이렇게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886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손절 라인이 어디죠? 886이죠. 886을 상방 돌파하면 전고 좀 돌파하는 거니까 우리는 손익비적으로 618에 진입을 하든 조금 더 넘더라도 소파동 카운팅 하겠죠. 그래서 하다 걸리는 쪽에서 진입을 하는 방향을 갖는다면 886 손절 걸고 또는 786 넘기지 않는, 살짝 넘겨도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886은 넘기면 안 되니까 명확한 자리는 886이 손절이다 라는 거죠. 전 고점까지 가져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상승에 대한 Y의 연장선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38이 되돌림 주고 상승한 파동이 여기가 끝이든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 Y의 파동 카운팅 또한 최소한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786에 가든 618 언저리에서 떨어지든. 그럼 연장이 된다면 결국은 여기서 되돌림 이후에 상승분이 한 번 더 있을 텐데 이 자리까지 주고 떨어질지 아니면은 과장된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턴 조금 더 하락을 해주고 여기서 횡보하는 형태를 만들다가 이렇게 떨어질지, 요게 지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전고점 바로 넘기는 거 쉽진 않다. 지금 현재 상으로는 쉽지 않다. 아직 618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점으로는 한 번쯤 더 올라올 수 있지만 올라오더라도 하단은 걸린다 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 그래서 공통적인 숏을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다. 손절은 당연히 886을 넘기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들고 계신 롱이 있으면 익절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Y에 대한 파동이 여기서 끝나면 되돌림을 줄 파동을 만들 거다. 그 되돌림은 전체 이렇게 봐야겠죠. 상승한 거에 대한 하락 밸런스 만들어줬으니 최소한 내려오는 파동 0.5까지 내려와 주면 받아볼 만은 하고, 그럼 반등 이후에 떨어지든 그대로 한 번 더 올라와서 618, 786 라인 언저리에서 떨어져 주는 파동 또는 횡보를 다시 만드는 파동,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내려와 줘야지 될 것 같고, 내려온다는 건 이거에 대한 되돌림까지는 주는 파동을 만들든, 그럼 여기서 롱 진입을 해보시는 거. 전저점 손절, Y에 대한 상승분을 보셨다면 여기서 손절하는 게 맞아요. 다만 조금 더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하려면 피보나치 한번 사용하셔서 어디가 깨지면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 손절 걸고, 저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상승할 거를 좀 보신다든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불규칙 파동도 맥시멈 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불규칙을 하더라도 이렇게 불규칙을 하고 올라가더라도 저점 돌파하지 않고, 올라간다고 해도 러닝이면 한 2라인까지는 와야 되는데 지금 1.618을 넘겼죠. 이렇게 살짝 넘기는 부분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1.618을 넘기면 불규칙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되돌림 파동 보고 진입을 하는 쪽이 나을 것 같고, 그래서 불규칙 파동이 나오면 아마 일자 무빙이 생길 거예요. 일자로 쭉. 일단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건 반감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반감기 이후에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인 관점이에요. 상승파동 이후에 1, 2, 3, 4, 5파동 만들었고 되돌림 이후에 5파동 자체가 엔딩 다이아고널을 만들 수 있다는 거. 1, 2, 3, 4, 5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엔딩 다이아고널을 보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항상 반감기가 항상 있었어요. 이 언저리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감기도 기간적으로 항상 정해져 있는 패턴으로 나오지만 중요한 게 반감기 이후에 그럼 여태까지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바로 올라온 거 아니고 좀 횡보하다 올라오거나 살짝 그 반감기 위에 살짝 떨어졌다 올라가든가, 지금 현재는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반감기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반감기 이후에 대한 상승폭이 보통 한 여기가 6만 프로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한 이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그냥 대략적으로만 할게요. 이거 그 사이트 가면 다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할게요. 상승 이후에 다음 반감기 때에 대한 상승폭이 점점 줄어요. 당연한 거긴 하죠. 왜냐면 적은 가격대에서 점점점 가격대가 펌핑이 계속 되는데 그게 처음에 6만 프로 상승했던 게 계속 6만 프로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 가격이 아니죠. 조 단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항상 반감기 이후에 대한 상승폭도 보통 한 5분의 1 토막 정도 돼요. 아마 최근 상승폭이 2000%인가 그럴 거예요. 반감기 이후에 대한 상승폭이. 그럼 지금 5분의 1 토막에서 6분의 1 토막 정도 난다면 한 400% 정도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저점 대비 거의 다 왔어요. 그렇게만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볼 게 반감기만 따져볼 것도 아니고 상승폭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점으로 이후에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면 지금 상승이 370%입니다. 근데 아까 전 반감기에 대한 상승폭이 2000%인가 그래요. 그럼 그거에 대한 5분의 1 토막이라면 지금 언저리 왔죠.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떨어졌다가 가는 마지막 파동으로 엔딩 다이아고널 안 하고 계속 오르려면 300%, 400%가 넘길 거예요. 훨씬 많이. 근데 그 400%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파동을 마무리 지으려면 엔딩 다이아고널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좀 카운팅 해본다면 엔딩 다이아고널은 그 가격대를 유지하니까 해봐야 살짝씩 고점을 돌파하는 정도일 뿐이니까. 그래서 엔딩 다이아고널 가능성이 또 한층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레 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으로는 언저리 다 왔다. 그래서 단기적 올라오더라도 공통적인 숏자리 만들어져서 상승한 거에 대한 618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좀 익절 좀 해야 되는 구간이 나온다. 무작정 홀딩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당연히 올라가면 좋겠죠. 그럼 홀딩 부분 익절하고 나머지 본절하고 해도 수익은 되겠지만 이러한 상황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 된 것 같고요. 맞다. 그리고 지금 오렌지X 대회 하시는 분들 중에 1위가 88%예요. 88%인데 어떻게 보면은 높고 어떻게 보면 낮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1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참여에 대한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은 좋은 그래도 꽁돈을 좀 쓸 수 있는 내 시드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5일 정도 남았어요. 그럼 보통 이거에서 변동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80%대 해서 저번 시즌에 제 와이프가 3등 했거든요. 그만큼 쉽다. 그러니까 다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컷 편집을 해서 아마 올라갈 예정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멤버십 분들은 바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들 편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